자, 우리 219페이지 밑에 10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이제 10절 절 제목에다가 별표를 3개 해 주시고요. 매년 세 문제가 나와요. 매년 3개.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일단 이제 조문 있죠. 법조문. 예, 조문에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25조 조문이 좀 있는데 이 조문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서. 그래서 이제 서식에서 매년 2문제 해서 도합 3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인 설명 조문에서 하나, 그리고 서식에서 매년 2문제 이렇게 이제 꼭 출제가 되는 단일 주제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일단 확인 설명은 물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를 말해요. 설명하는 거.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 설명을 그냥 해요? 아니면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요?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요. 그냥 설명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말해요. 이제 순서,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25조 1항.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기 완성되기 전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할게요. 완성되기 전이라고 했어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먼저 확인하네, 그죠? 당해 중개될 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거기다 채색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 의뢰인. 요게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점은 언제? 완성되기 전이고, 대상은 누구한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제 방법을 볼 건데, 성실 정확하게 내가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뭐하고? 설명하고 재생,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채색. 그러면 이제 채색하신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언제요? 네, 완성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요. 설명을 먼저 하고,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 제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라는 거지. 그냥만 설명하면 신뢰감이 안 들으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하기 전에 하는 거네요? 완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항으로 내려갑니다. 개공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여기서 이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얘네들은 권리를 뭐 할 의뢰인들이에요? 응?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이죠. 이전 의뢰인이라고 쓰세요. 이전 의뢰인. 얘네들이 바로 이전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이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상태.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냐, 이제 이런 상태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진료실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 뭐라고 물어봐요? 제일 먼저?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의사라면 그걸 안 물어봐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보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옛날 우리 저 한의사들은 그 진백 잡아보고, 얼굴 보고, 간이 안 좋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진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해서 지금은 물어보잖아요, 상태. 그죠? 이제 그걸 문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태에 대해서 물어서 조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뒷장 가시고 3항.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채색을 좀 한번 할게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상단 여백에다가 요거를 좀 먼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과 거래계약이 체결이 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지 한번 먼저 보시고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중개가 완성된다는 말과 거래계약이 체결, 즉 같은 말로 거래계약이 성립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말이겠어요? 중개가 완성된다는 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중개 완성 됐으니까. 그 말과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혹은 성립된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응? 왜 다른 말이라고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완성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요거 먼저 해봅시다. 거래계약의 체결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건 다른 말입니다. 명백히. 자,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합의만 되면 되는 거지. 예. 의사만 합치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계약서를 굳이 꼭 작성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는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얘랑 얘를 한번 이제 비교해 봐요. 중개가 완성됐다라는 말과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는 말. 틀린 말이야? 이건 같은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됐다는 것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다르니까 얘랑도 다르겠지? 예. 그러면 의사가 합치만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의사가 합치만 됐지 나중에 의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바꿀 수도 있잖아.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증거를 삼기 위해서 뭐를 쓰는 것뿐이야. 계약서를 쓰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중개 완성과 거래계약 체결은 같은 말이지만 계약서 작성과는 다른 말이다.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중개 완성이 먼저야, 계약서 작성이 먼저야? 그럼요. 이게 먼저 되는 거야. 먼저 되고 나중에 뭐를 쓰는 거야?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완성이 되어서? 중개가 완성이 됐다는 말은 의사가 합치됐다는 거야. 의사가 합치되어서 뭐를 이제 쓰려고 하지? 계약서. 근데 그 시점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실무에서 5분, 10분밖에 안 돼. 그 5분, 10분 동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 사항을 아까 우리 구두로 했던 거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기다 채색합니다. 서면 작성. 이게 방법인데 뭘로 쓰라고요? 서면으로 쓰래. 이 서면을 5자로 확인 설명서라고 합니다. 이 서면을 5자로 확인 설명서라고 한다. 그러면 그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누구 줄 거냐 이거죠. 누구 줄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거기도 채색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여기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는 일방, 쌍방. 쌍방에게 주는 것이. 쌍방에게 준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본을 보존하는 건 몇 년이냐면요. 몇 년? 3년. 3년. 5년은 거래계약서만 5년 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거래계약서만 요건 3년을 보존한다. 일단 이제 확인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사항으로 한번 가보면 사망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서에는 서면이 확인 설명서라 그랬죠. 개공,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민날인하되 제가 지난주에 서명 민날인은 2가지 중요한 서면에 한다 그랬어요. 무슨 서랑 무슨 서에 서명 민날인 한다 그랬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서명 민날인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명 민날인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민날인 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소공도 서명 민날인 해야 되네? 그런데 언제만? 당해 중개행위를 했을 때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만 한다고? 당해 행위를 했을 때, 당해 행위를 했을 때, 책임질 일을 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 한다. 그럼 개공은 언제? 개공은 언제나, 언제나, 항상 개공이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조의 2 소유자 등의 확인. 개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우리가 신분증이라 그러잖아요. 신분증 제시할 것을 뭐 할 수 있대?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신분증 제시 요구권.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개공이 의뢰인한테, 뭐 매도든 매수든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 새롭게 신설이 된 부분이에요. 25조의 2항이요. 원래는 없던 그런 조문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계약서 쓰기 전에 신분 확인 해봐야 돼? 네,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야. 누구한테? 손님한테 이제 그 요구할 수 있는 개공이 권한이 없으니까 마치 비굴하게 신분증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마치 비굴하게.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 해서 이제 아예 법으로 이런 권한사항을 만든 거야. 그럼 지금은 비굴하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당당하게 어떻게? 신분증 좀 주세요가 아니고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주세요. 해놓고 2명 다 달라고 해서 비교해보고 복사까지 해놓고 해야 이제 안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개공한테 책임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신분증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 같은 거 넘어가면 판사가 꼭 물어보는 게 개공한테 저 아무개 피고 아무개는 신분증 확인했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확인했다 그러지. 그럼 증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증거가 뭐야? 4번 복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4번을 복사해놨는데 그 신분증이 위조된 거다. 그건 개공의 책임이 아니야. 그거 위조된 신분증인지 개공이 어떻게 알아? 수사관도 아닌데. 그건 몰라도 되고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개공은 면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그 확인 설명의 이제 중요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뭐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가령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까요? 뭐 시험에도 뭐 잘 나오는 예인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된 토지가 하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자면 이거 여러분 중개해 줄래요? 아니면 중개하지 않을래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얘기는 들어는 보셨죠? 못 들어봤어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 안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게 아니고? 그래. 막 누가 얘기했는데 막 일부러 안 들었어? 자, 가처분이 뭐예요 그러면? 처분을 하지 말아라는 가처분이죠. 그죠? 누가? 법원에서 한 거야? 근데 누가 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왜 이걸 신청했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처분하지 마라고 가처분을 받아준 거야. 법원에서 인용한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위험할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하냐면 이거를 신청한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로 발생이 되면, 그럼 사실이 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승소가 되면 이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10번이든 100번 넘어가도 모두 말소가 되는 거야. 뭐가 된 이후에, 가처분된 이후에. 그러면 이건 다 직권말소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가면 채권자가 이 가처분 신청한 자가 뭐 하면? 패소하면 이거 자체가 말소가 되는 거야.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이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거고 밑의 경우는 별게 아닌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개할래요? 아니면 중개하지 않을래요? 50%잖아. 확률적으로. 할래요? 이거 승소 패소.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하면 어떻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좋은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처분된 물건도 때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고 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중개해도 되는데 이걸 뭐는 해줘야 돼? 설명은 해줘야지.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사고가 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권자가 뭐 하면, 송수하면 손님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했대. 그래도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겠지. 근데 그래도 사겠다고 한다면 설명하고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해서 이 확인 설명의 중요성이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판례 제목에다가만 채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요약하면 그거야.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해주라 이거야.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지라 이거야. 그럼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야 돼? 증거 없어도 돼? 남겨야지. 그 증거가 바로 확인 설명서야. 확인 설명서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쭉 남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태에 관해서 우리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상태에 관한 자료. 누구한테? 어떤 의뢰인? 이전 의뢰인에게 뒷장 넘기시고 신분증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둘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뢰인 모두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와 그 대상. 이거는 좀 이따가 뒤에서 이제 그 표가 하나 정리가 돼 있으니까 표에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223페이지 쪽에 오시면 확인 설명 방법 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이따가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참고 판례 관련해서요.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할게요. 확인 설명 의무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야. 칠판을 잠깐 봅시다. 다른 사례 하나 드릴게요. 가압류된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된 주택 중개할래요? 말을래요? 당연히 해야지. 뭐 하고? 설명하고. 자, 이제 설명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야 돼. 가처분은요, 채권자가 승소 여부에, 승소냐 패소에 따라서 이 등기 자체의 운명이 결정되거든. 근데 가압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게 뭐예요? 금전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금전 채권, 받을 돈. 그러면 가압류는 등기부만 떼어보면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할 건지 금방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한 5억 좀 나가는데 가압류가 1,000만 원이 걸려 있는 거야. 5억짜리 부동산에 가압류 1,000만 원 걸려 있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등기부 떼어보면 나와. 그러면 위험해, 안 위험해, 이 가압류가? 하나도 위험할 거 없어. 왜 하나도 위험할 거 없어? 1,000만 원 주고 갚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1,000만 원짜리 물건에 5억짜리 가압류가 걸려 있어. 그럼 아주 위험한 거지. 그럼 중개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손님이 그래도 하겠다고 한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는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한 거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개공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도금 전까지 내가 책임져주고 가압류를 뭐 하겠다? 풀어준다는 거 뭐라고 그러지? 말소. 말소 조건으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이 오케이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중도금 전이면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 네, 이후의 문제잖아. 뭐 중도금이니까 한참 이후의 문제잖아. 그러면 개공은 이거를 책임지고 말소해줘야 돼? 말소해준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말소해야지. 말소하고 뭐 또 해야 돼? 말소를 하고 뭐 또 해야 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줘야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압류 뭐 했어요? 말소했어요. 확인해 보세요라고 설명해줘야지. 그러니까 설명을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공이 뭔가를 해주기로 뭐 했으면, 약속했으면 그걸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라는 얘기야. 또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개공이 임대차 계약인데 확정일자인을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뭐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확정일자인을,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받아줘야 돼? 아니면 계약서 쓰면 끝이야? 받아줘야지. 그럼 안 받아주면 문제가 되니까 받아서 나중에 뭐 해라 이거야. 설명까지 해라. 그럼 정리해 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는 때에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됩니까? 그럼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의무입니다. 넘기시고 224페이지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는데 9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9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9번만 잘 나와요. 9번. 네, 9번에다가 우리 좀 채색을 하시는데 어디다 하실 거냐면 중간에 권리를 모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에다가 채색하시고요. 그게 중요해.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확인 설명 내자지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지? 취득 의뢰인한테. 취득 의뢰인한테. 그러면 취득 의뢰인이 관심 있는 조세가 뭐야? 취득세. 예, 그러니까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는 3단계 조세가 있어요. 조세가 3단계 조세가 있다고. 제일 먼저 뭐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만 설명하면 된다고?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유나 이전에 따른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 판례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2번 판례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요. 2번 판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중개 대상 물건에 뭐가 설정이 됐다 이래서요. 근저당 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얘는 뭐까지만 조사하면 충분하대. 채권 최고의 그것도 제세. 그럼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뭐는 뭐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나머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예, 자 그러면 여백에다가 하단 여백이 있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저당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지? 이 두 개가? 저당권은 저당권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야.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야, 얘. 아니, 금액은 다 안 달라. 근데 얘가 다르다고, 얘가. 근자가 다르잖아, 근자가. 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고 줄 때 그 채권액을 확정을 지어서 얼마 받을 거 있다는 거 있잖아. 그걸 딱 확정을 지어서 그만큼만 설정하는 게 근저당이, 저당권이야. 근데 근저당은 뭐가 없어도, 채권이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게 근저당권이라고. 미확정 채권을 가지고 대상으로 잡을 수 있어. 근자가 앞으로 올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왜 유래가 됐는지 이유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수표 발행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수표? 몇 분 계시죠? 그죠? 수표. 근데 그 수표를 발행하려면 누가 책을 줘야 돼. 수표 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수표 책을 줘야 되거든. 네. 은행에서. 네. 근데 은행에서 이제 책을 주면 그 수표 책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내가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부도 나면 형사로 들어가야 돼. 이거 되게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부도가 나기 전에 은행에서 이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단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수표는 은행에서 무슨 보증을 하는 거야? 지급 보증을 하는 거니까 안전한 거야, 수표가. 어음보다 훨씬 안전해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 수표를 얘가 이제 발행을 하면, 이거를 뭐 하냐면 보증을 서주잖아. 무슨 은행에서 보증하는 수표니까 안전하잖아요. 얘는 그냥 보증해? 아니면 뭘 잡고 보증해? 뭘 잡고 보증할까요? 저당을 잡는데 이 저당권을 잡는 게 아니고 근저당권을 잡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가령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100억짜리 부동산을 수표 발행하는 애가 은행한테 뭐를 줘버려? 근저당권을 주는 거야. 해서 은행에서 요거만큼에 대해서 수표책을 줘. 그럼 내가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얘가 못 갚으면 누가 이제 대신 지급하고? 은행에서 지급하고 은행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요거 가지고 100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해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수표를 한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채권액은 얼마야? 0원이죠. 예. 근데 수표 책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날, 예, 수표 발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 100억까지 풀로 발행해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제를 못 해. 그러면 원래는 얼마였었는데? 0원이었는데 갑자기 얼마가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야. 100억이. 이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그 수표 마감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대에 뭐 1시쯤 됐잖아요. 지금 시간대 은행에 전화해서 채권액 얼마에 물어보면 0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4시 반에 전화해서 은행 마감 시간이 딱 되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100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3시 한 뭐 50분에 해도 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근저당권이에요. 근데 저당권은 그게 아니고 채권액을 뭐 해서 확정을 지어서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계론 용어로 말하면 얘는 비탄력적이야. 얘는 탄력적이야. 이게 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늘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는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요거 차이점만은 좀 봅시다. 저당권은 채권액을 등기해. 지금 받을 돈만 등기한다 이거야. 늘어날 건 생각하지 않아. 얘는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얼마까지 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야? 근저당. 근데 근저당에서 채권액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에? 알 필요 뭐 있어? 여기서는 뭐만 알면 돼? 최고액만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저당권에서는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예. 지금 현재 채권액만 알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시면 4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근데 왜 말을 이렇게 하죠? 아마 자신이 없어서? 예. 이런 거를 긍정문인데 소극적 긍정이라 그래.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소극적 긍정이라고 해요. 다시 개공한테는 측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예. 이거는 소극적 부정이네. 없다고 그랬으니까 정정합니다. 소극적 부정. 예. 제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예.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예. 실수하고 살잖아. 예. 실수할 수도 있지. 자, 측량의 의무가 왜 없죠? 응? 우리가 만약에 측량의 의무를 갖는다면 뭐 배워야 돼? 측량을 배워야 돼. 예. 이게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측량을 일일이 배우러 다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8번 판례가 요번에 나왔던 건데, 28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8번 판례는 그냥 안 읽어봐도 되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건축이랑 재개발 들어봤죠? 예. 재건축은 뭐고 재개발은 뭐예요? 아니, 아파트만 하는 건 아니야. 응? 예, 우리 저기 송파 쪽에 가면 문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데 거기도 재건축하고 있어요. 응? 이것도 지역 단위로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힌트를 드릴게. 힌트. 예. 여기는 송파 같은 데서 하는 게 재건축이야. 송파구 같은 데서 아니, 힌트를 드린다니까. 예. 재개발은 어디 같은 데서 하는 거냐면 용산 같은 데. 예. 뭐가 달라? 이거랑 차이점.
아, 여기 송파구 용산구라니까. 뭘 구는 똑같지. 에? 기반시설하고 관련이 좀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에?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거야. 예. 양호한 지역에서. 좀 괜찮은 동네에서 하는 걸 재건축이라 그래요. 재개발은. 이런 게 불량해. 좋지 않은 동네에서 하는 게 재개발이야. 그러니까 좀 비싼 동네에서 하는 게 뭐야? 재건축. 달동네, 산동네에서 하는 건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든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는 아직 법인은 아닌 거야. 그냥 추진을 하는 위원회니까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위원회 단계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제 막 금액이 올라 이렇게 오르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거 아니요. 팔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엊그저께 정부에서 이제 재건축 너무 올라가니까 재건축 무슨 이익을 초과 이익을 뭐 한다고 환수한다고 이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이제 환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 환수한다고 발표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 가령 뭐 반포 어느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뭐 8억 5천만 원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보를 흘린 거예요. 흘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 8억을 낼 바에는 차라리 나는 재건축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뭐하러 내? 그냥 옛날 건물 갖고 있지. 그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 바뀌면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이제 어떤 후폭풍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것들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건축, 이 뭐 말하자면 이 건물, 재개발, 뭐 딱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거래가 되면 명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명의를 변경할 때 여기에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추진위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진위원회가 몇 군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뭐 40%의 동의를 얻은 A, 주민들의 30%의 동의를 얻은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생기는 거야. 해서 이 중에서 가장 동의를 많이 얻은 애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가.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엎어져요. 하나는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가 엎어진다고 하면 얘가 엎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얘가 이제 엎어졌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냥. 해산해버려. 그럼 여기에서 동의 얻어서 명의가 넘어간 사람들은 모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산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얻지 못한다고. 지위 자체를. 여기가 조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법인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엎어져 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야. 해서 이런 것들을 개공이 설명을 잘 해라 이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주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합이 안 된다면 여기가 엎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투자한 돈은 그대로 떼일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요번 우리 28회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재건축이든 재개발 이런 조합 아파트 어떤 건들이 있으면 조사를 좀 해라 이거야. 예, 그게 조합 형태까지 갈 수 있는지 그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냥 엎어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라. 예,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거지. 위험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우리한테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예, 개공들한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에 거기 1번에 보면 핵심에 보면 1번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비교 박스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해. 거기서 매년 하나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박스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확인 설명을 몇 번 해?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데 여러 번 할 수도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계약 이후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을 한다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할 건데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보실 때 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 등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확인 설명 의무 있고 여기는 좀 뭐 있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이렇게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이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사이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중개 완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거는 뭐 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고, 오른쪽은 완성된 후에 하는 거야. 일단 그거가 가장 중요해.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고? 완성되기 전에 해. 확인 설명서는 언제 써서 줘? 완성된 후에 써서 줘.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 제가 그림을 그렇게 안 그렸는데 뭐 다들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 그렇게 그리셨네. 네. 어떻게 그리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똑같이.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서 그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리 놓으세요. 제가 좀 집요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고?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완성된 후에 하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 이렇게. 그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시기가 이제 완전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 대상도 다르죠?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다르냐면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취득의뢰인.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줘? 당사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일방 쌍방이 완전 달라지고 방법은 확인 설명은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두 설명하고 뭐까지 보여주고 근거 자료까지 보여주고 확인 설명서는 뭘로만 해줘야 돼? 무조건 서면. 그 서면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그 서면의 이름이 뭐야?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요. 제가 천천히 문제를 드릴게요. 구두로 머릿속에 잘 그려가면서 답변하셔야 돼. 참고로 어렵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했어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X. 자, 뭐가 틀렸어? 그게 시점하고 방법하고 대상이 잘못됐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했으니까 우측 거를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갑자기 그걸 작성해서 좌측으로 빠져버리잖아.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이거 대단히 이게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잘 주의하시고 확인 설명은 4자고 확인 설명서는 5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의무자는 개공하고 소공이 모두 의무자입니다. 다만 소공한테는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의 의무는 없어. 작성의 의무, 교부의 의무, 보전의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어. 그게 다시 소공이 뭐 할 수 있다고? 작성할 수 있고 교부할 수 있고 보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는 아니야. 의무는 아니야. 그럼 그건 누구한테 의무야? 개공한테. 그러면 소공한테 의무는 밑에 이제 있는 대로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소공한테는 뭐 했을 때만 그 대신 서명 및 날인해야 돼. 당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재가 있는데 이게 좀 표가 좀 여기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왼쪽은요. 확인 설명 의무를 우리 개공이 위반했다. 그럼 500카테고리만 있어. 거기 500카테고리에다가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대. 왼쪽 거 그러면 어떤 과태료? 500과태료. 근데 오른쪽 거는 작성, 교부, 보전,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이건 또 뭐래? 업무 정지. 그거는 채색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리하면 왼쪽 거를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뭐야? 500과태료고 오른쪽 거 위반하면 업무 정지. 그렇게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 내용이. 그래서 특히 500과태료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의무들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인데 이건 특이하게 뭐를 하겠다는 거야?
과태료. 아주 특이하게, 아주 특이한 방식이고, 소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 서명 민단의 의무 정도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위반하게 되면 소공한테는 뭐 자격 정지, 거기도 자격 정지는 채색만 좀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500과태료야. 그럼 질문, 500과태료는 언제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 의무를 누가? 개공이 위반했을 때. 자, 확인 설명 의무를 개공이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네, 그러니까 뭘 위반했다는 얘기냐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든가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장 가시고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공개해야 할 사항이 7개 있었고 확인 설명할 사항이 9개가 있네요. 그러면 2개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개해야 할 사항은 7개, 확인 설명할 사항은 9개니까 2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근데 그 2개만 좀 우리 채색을 좀 해볼 건데 우측에 3번에 보시면 우측 3번에 보시면 중개 보수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있죠? 거기도 채색하시고요. 그 2가지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 보수와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굉장히 민감하잖아. 돈하고 관련된 거. 이거는 뭐 하지 않는다 이거지. 공개하지 않아. 예, 그러면 직접 얼굴 보고 설명할 사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밑에 이제 3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따로 별표를 2개 하시고 그 별표 2개 옆에다가 2문제라고 쓰세요. 일단 2문제라고 쓰시고 이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일단 넘겨보세요.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좀 제목만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1번 서식이 무슨 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에? 주거. 뒷장 넘겨보시면 노마자 2번 서식에 비주거용. 네, 비주거용. 그 다음에 2장을 또 넘겨보시면 노마자 3번에 토지용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보면 노마자 4번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럼 서식은 모두 몇 개? 4가지 종류의 서식이 있다는 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겠어요? 단연 주거가 단연 잘 나오고 아주 드물게 토지에서 한번 나오거나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야. 토지 같은 거는 어쩌다 나오는 거니까 뭐 10년에 하나 정도? 뭐 정도 나오는 거니까 완전 무시하고 뭐는 그 대신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주거 서식은 매년 2문제가 나오니까 직전 시험에도 주거에서만 2개가 나왔고요. 항상 주거에서 주로 물어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뭐 가령 임목 같은 거에서 문제 내면 그건 정신 나간 출제위원이에요. 왜 정신 나간 출제위원이에요? 그걸 뭐 언제 해 그거를 종계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에서밖에 낼 게 없고 또 낼 게 많아 또 이게 보다 보면 서식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 주거용 한번 좀 대충 보여드리고 앞에 넘어가서 이제 그 비교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주거용에 보면 단독 공동 아무데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아무데나 매매 교환 임대도 아무데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참고로 임대하신 분들은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찾아보시는 게 좋아. 자, 설명의 근거 자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아무데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무데나 뭐든지 좋아요. 아무데나.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등기권리증에다 만약에 체크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되겠어요. 근거 자료니까. 그러니까 그 등기권리증을 보여준다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등기필 정보를 말하거든. 등기필 정보. 그럼 그걸 보여주면서 뭘 설명하기 좋아? 소유권의 진정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좋은 거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의 자료에다가 체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그 밖의 자료 가로에다가는 사진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사진. 무슨 사진? 현장 사진.
네, 현장 사진 이런 거 보여주면 좋잖아. 왜냐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가봐야 되는데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잖아. 예, 그럼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상태에 관한 자료는 누구한테 요구하지? 개공이. 이전하려는 의뢰인한테 요구하죠, 그죠? 그 요구를 받은 이전 의뢰인은 반드시 답변해야 돼? 답변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면 죽여? 안 할 수도 있잖아. 예,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하면. 죽이긴 뭘 죽여? 안 하면, 불응하면, 그렇죠? 불응하면 그 사실을, 무슨 사실을? 불응한 사실을 기재하면 돼. 어디에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그 보고 있는 자리에다가. 그래서 그 난은 불응한 사실을 적는 난이야. 그 난이 무슨 사실? 불응한 사실. 그럼 불응 안 하고 답변을 하면요. 답변을 하면 밑에다 쓰면 돼, 이제. 예, 그 이제 항목에 찾아서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다시. 그 난은 무슨 사실을 적는다고? 불응한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불응할 수가 있어. 불응하면 그 사실을 적을 거고. 유의사항은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이제 노마자 1번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채색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채색을 한번 해보시고, 전체 채색을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땡땡 한번 잡고요. 이렇게 쓰세요. 개공이 혼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가능한 거. 이걸 기본 확인사항이라 그래. 그러면 누구도 도움 필요 없는 거야. 개공 혼자서 현장에 가보든가 뭘 띄워보든가 뭐 전화해보든가 하면 알 수 있는 거. 그걸 무슨 사항이라고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비슷한 눈높이에 보면 노마자 이번에 무슨 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그것도 전체 채색해 주시고 이렇게 쓰세요. 세부 확인사항은 개공이 세부적인 거라서 아주 디테일한 거라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는 거를 말해. 조사할 수 없는 거. 매우 세부적인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얘한테. 이전 의뢰인한테. 얘가 이제 상태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그거야. 뭐?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 섞어놓고 100% 나오는 거.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 섞어놓고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뭐냐? 요번 우리 28회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박스 주고 여러 개 주고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으로 전부 찾으면 몇 개 이렇게 개수 세는 거. 요런 게 이제 요번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어떻게 외워 이거를? 이 많은 거를. 그러면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를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자, 1번부터 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는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면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항목을 쭉 한번 보시고. 아주 간단해. 등기부부 아니고 대장. 대장을 보고 적으면 되는 거지. 표시 그럼 무조건 대장. 다시 자 표시 이런 뭐라고요? 대장. 대장 보고 적으면 돼.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에서 건축물 쪽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뭐 이런 거 이제 요게 나왔거든. 예, 이게 왜냐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조사해? 대장에 나온다고. 무슨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예,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적으면 돼 그냥. 그걸 물었어요. 기본이냐 세부냐 이거 물어본 거야.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기본이지. 대장 보고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2번의 권리관계는 뭐 보고 적으면 되겠어요? 등기부. 이것도 기본이지? 예, 기본.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급상 이용 제한 거래 구제에 관한 사항. 여기 옆에 잘 보세요. 뭐 보고 적으면 되겠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고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옆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상한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한데 그거 채색하시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 이것도 출제 100%. 언제나 나오거든.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몰라. 예, 그러면 이거는 뭘로 확인할 거냐면 그 두 개는 시, 군, 조례. 예, 자, 뭘로 확인한다고? 시, 군, 조례.
시군조례를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시군조례야. 시군조례. 시군구가 아니고 시군. 시군. 요거 별 2개짜리. 아주 중요하고. 시군조례. 예.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뭐를?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잘 알고 계시고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폐율은 수직, 수평. 수평. 용적률은 수직 제한이에요. 네, 그렇게 개념 잡고 계시면 되고 4번의 입지 조건 잘 보세요. 4번의 입지 조건. 항목 보세요. 어떻게 조사하면 되겠어? 누가? 개공이. 네. 누가 물어볼 필요 없잖아. 네. 근데 거기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주차장이 잘 나와. 주차장. 주차장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주차장이 입지 조건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돼.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안 하면 애워야 되니까. 자, 주차장이 뭐라고? 입지 조건이야. 입지 조건. 주차장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그렇죠. 입지가 좋은 거야. 입지. 네? 그렇게 개념 잡으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까 교육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학교가 좋아야 돼? 고등학교가 단연 좋아야지. 그래야 이제 그 학군이 좋고 그래야 집값이 막 높아지고 그런 거죠.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있냐 없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건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조사하면 되겠나? 가서 보면 되지. 예. 자, 그다음에 6번 비선호 시설에다가는 채색을 하나만 하실 건데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은 글자 그대로예요.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조금 안 좋을 만한 것들. 예. 그런 것들 한번 적어볼 건데 오른쪽에 있음에다가 체크하고 종류 및 위치 이렇게 적는 날 있죠? 한번 좀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적어요.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적고 500m 좋아. 예. 근데 2km 한번 적으면 안 돼.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거? 1km 안에 있는 것만 적을 거니까. 여러분이 적은 거 다 비선호 시설 맞아요. 예? 다 맞아. 예. 자, 뭘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그거 다 맞아. 예, 맞아. 자, 뭐, 백화점 같은 건 안 적었잖아요. 그죠? 예, 백화점은 비선호 시설 아니에요. 자, 7번에 예정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예정 금액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계약서 지금 썼어, 안 썼어? 우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확인 설명서를 생각해 보라고. 안 썼어. 확인 설명서를 쓰고 계약서를 쓸 거니까, 거래 금액은 없어. 아직 무슨 금액이야? 예정 금액. 그래서 그 예정 금액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금액이 기재된다. OX. X. 그럼 무슨 금액이 기재돼? 예정 금액. 주의하셔야 되고 세금 적어야 되죠. 근데 세금은 무슨 세금만 적는데? 취득에 따른 조세만 적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노마자 2번에 세부 확인 사항으로 가는데 요거를 좀 잘 보세요. 세부 확인 사항은 혼자 조사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10번 항목에 내부 시설물의 상태가 있는데 그 항목을 한번 봐보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승강기, 배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조사가 안 된대. 그럼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승강기는 왜 안 돼? 아니,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안 타본 사람은 모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타본 사람, 여러 번 타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잖아요? 예, 그런 거다 이거죠. 해서 있음에다 체크하고 양호냐 불량이냐 이건 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물어봐서 적을 거라는 거지. 내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 내가 승강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호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물어봐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책임이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근데 거짓말로 적으면 안 되고.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이것도 왜 세부야?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게 설었으면 이 벽에 이제 설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요? 이전 의뢰인한테. 네, 그래서 물어서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배 마찬가지고 12번 환경 조건의 세부 항목이 우리 3개가 있거든요. 그거 다 채색하겠습니다. 뭐가 있죠? 일조, 소음, 진동.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일조, 소음,
진도. 예, 그 세 개는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 조건은 가서 보면 알 수 없을까요? 네. 왜? 살아봐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이런 항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마자 3번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얘는 기본이에요? 아니면 세부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면 뭐야? 그냥 제3의 영역이야. 예, 그래서 중개보수는 어디에도 안 들어가. 중개보수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내려오면 매도 매수 개공이 서명 민날이 나는 난이 있잖아요. 그 서명 민날이 나는 난을 잘 보면 당사자들은 무슨 날이네요? 또는 날인. 근데 이제 개공하고 당여물을 수행한 소공만 민날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손님한테 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놓는 게 유리해? 안 받아놓는 게 유리해? 무조건 받아야지.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1번 서식만 잘 알고 계시고 2번 서식 가면 느낌만 한번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1번 서식에서 끝번호가 13번까지 나갔거든요. 참고로. 근데 이제 2번 서식에 쭉 한번 가보면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쭉 가보면 마지막 끝번호가 몇 번이야? 11번. 뭐가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요. 이제 토지, 땅만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농지 같은 거, 뭐 임야 같은 거, 이건 이제 토지에다 적을 건데 끝번호가 몇 번이에요? 9번이죠, 9번. 9번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이 빠졌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 보면 4번 서식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있는데 요거는 지금 번호가 8번까지 나갔으니까 이게 물건마다 서식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출제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